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소비지표 호조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미국 시장 강했고요. 우리 시장에도 뜨거운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그룹주를 중심으로 게임주의 상승세 돋보였고요. 유럽판 IRA 이슈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의 탄력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고공행진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인바디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스포츠 구단 270여 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K미용 의료기기 쪽이 먼저 부각을 받았는데 이런 의료기기 전반으로의 확산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짚어주셨고요. 최수창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최수창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코스모화학입니다. 3월 14일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 도입을 앞두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IRA에 더불어서 유럽 핵심 원자재법까지 올해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네, 상한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코스모화학 거래를 마쳤는데요. 비롯해서 성일이나 세비캠까지 폐배터리 관련주의 탄력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행보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TA 항공입니다. 우리가 일본 노선의 운항을 통해서 저가 항공주들의 실적 회복이 나타났고요. BEP를 넘어선 시점에서 지금 추가로 중국 노선 같은 경우가 열리기 시작하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기준으로 현재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고요. 한 1000억 정도의 체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TA항공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위믹스 재상장 소식과 신작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게임주, 그리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삼성물산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입니다. 위믹스 코인이 코인원에 재상장한다는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 동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의 훈풍과 함께 올해 신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게임주들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습니다. 게임주의 추세적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입니다. 안정적인 주주 환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마련되는 3조 원 규모의 자금은 신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는 3.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정말 지난해는 정말 그 부진한 성적표를 계속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었는데 증권가에서도 올해 실적 반등을 전망을 하면서 눈높이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위믹스가 재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가 모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게임주 전체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위믹스 재상장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올해 게임주의 실적 성장세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위믹스 부분은 우리가 게임주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땐 우선 게임 이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더해져서 이익을 형성하고 시가총액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나 부분이 더해지면 부여하는 멀티플이 달라진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한 15배 정도를 줬던 일반적인 게임의 멀티플에 대해서 이제 20배의 당위성이 코인의 사업이 부각되면 더해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위믹스 같은 경우
이제 다시금 6시 기준으로 재거래 이 부분이 되면서 멀티플의 상향,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도 동일합니다. 이제 뭐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컴투스홀딩스라든지 네오위즈라든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추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주에 반응을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성격이 그대로 좀 투영이 되면서 멀티플 상향,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에서 오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게임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주가의 핵심 변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게임의 신작 스케줄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가상 자산 시장의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져서 게임주 실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으로 한 5,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5,200억의 허들을 달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출시되는 TL의 호조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하이라이트로 놓고 우리가 예상되는 이익, 여기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작 게임 스케줄과 더해져서 이 부분의 흥행,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믹스 이제 재상장이 어쨌든 투자 심리에는 지금 훈풍이 불어왔는데 이제 신작 스케줄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실적 기대감에 이제 신작 그리고 또 중국 모멘텀까지 든든한 동력으로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 신작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올해 라인업의 일정이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최대 기대작이라고 부르는 콘솔 게임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외에도 뭐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이런 이제 대형 사들의 신작 라인업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투자자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할 일정을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최수창 파트너께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신작 일정을 한번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실까요? 어쨌든 흥행이 기대가 되는 신작이 나와야죠. 신작의 일정 화면을 보시면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MMORPG, 나이트크로우가 올 4월에 출시하죠. 다음 달부터 나오고요. 공개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네오이즈, 그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데브시터즈, 조이시티, T3까지 올 상반기, 하반기, 특히 네오이즈 같은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한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다 몰려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화두가 될까?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메이드의 어떤 그 이슈가 모멘텀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상반기에 나오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 나이트크로우라는 것이 MMORPG 게임인데 유럽의 어떤 그 과거 중세 시대 유럽의 어떤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데 이게 좀 기대가 좀 큽니다.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게임 신작들 보면서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 찾으셨나요? 정말 이런 신작들에서 어떤 공통점이냐면 뭐 MMORPG 게임들이 대다수긴 합니다만 특징은 모바일이나 그 PC 게임이 아니라 콘솔 게임입니다. 그럼 NC소프트에서 내놓는 TL 같은 경우도 콘솔 게임이고 피해 거짓도 콘솔 게임입니다. 올해 이제 게임주들이 제가 보는 화두는 신작에 대한 흥행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다 콘솔 게임이거든요. 콘솔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는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 게임 시장이 약 230조인데 콘솔 시장만 거의 95조에서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특히나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 콘솔 게임이 압도적이거든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1위는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솔 게임의 국내 업체들이 비약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흥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 흥행 여부는 저희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시장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특히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가 반등이 됐다는 점이 있어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기적 반등에 강한 수급세가 몰렸다는 것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면 XR, VR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과거 보면 MMORPG, NC소프트 리니지 때부터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이 보급화됐을 때 컴퓨터 게임인데 스마트폰 게임을 먼저 모바일 쪽 게임을 한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 작년 같은 P2E 게임이 주목받았었고 올해는 이 P2E 쪽은 아직은 게임위에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원 행정법, 서울 행정법에서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게임위의 규제는 합법하다 해서 여전히 규제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P2E 쪽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거나 부각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XR과 VR, 가상현실 관련된 메타 관련된 이런 게임주들이 이 콘솔 게임과 함께 더불어서 올해는 주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좀 눈길을 못 끌었던 이 콘솔 게임의 시장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P2E는 이제 규제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VR과 XR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중국 판호 발급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 흥행 소식이 지금 게임즈의 또 다른 모멘텀이 돼주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신 이제 VR 신작, XR 신작, VR 신작으로 다크스워드 이제 컴투스가 내놓으면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3형제 이후로는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기대되는 게임 그리고 이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이성우 이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 시장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뭐 대단하죠. 계속 공고하게 여기에 대해서 매출 상위 뭐 원신이라든지 이러한 게임 같은 경우는 상위를 형성하고 있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류로 확장을 해서 보면 뭐 축구 게임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 구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게임에서도 충분히 뭐 판호의 허들을 통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히트를 친 사례들이 몇몇 있다 보니 연결돼서 이제 개방이 된다 하면은 충분한 기대감이 부여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오늘 시장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이 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판호에 대한 발급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들은 강한 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약했던 넷마블 같은 경우가 판호의 발급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더해져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업체와 함께 좀 사업의 공유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쉽게 펄어비스는 신작이 좀 연기가 됐었죠.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출시가 진행된다고 하면 조금은 그런 기대감으로 구체적으로 한 신작 출시 이전에 한 2, 3주 전에 베타 테스트라든지 사전 예약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게임이 실제 출시가 됐을 때 참여하는 유저가 어느 정도인지 도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신작 출시 2, 3주 전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중국 내 이제 경쟁력 강화 업체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또 신작 스케줄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경우를 좀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게임주가 오늘만 동반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뭐 앞으로는 조금 추세가 전환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가져도 될까 하는 좀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 보니까 뭐 컴투스나 뭐 넷마블이나 이제 공매도가 조금 과열된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다라는 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이제 공매도 부분은요. 일단 넷마블이 현재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펄어비스하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중국 판호가 재개되면서 국내 게임 업체 중에서 중국 판호에서 가장 많이 허가를 받은 게 넷마블입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은 이 공매도 영향을 보면 들어가기가 좀 멈칫멈칫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구간에서 한 번 더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면 넷마블은 후속의 반등, 순환 반등으로 공매도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일단 중국 판호 관련돼서는 넷마블이 가장 앞서 있으니까요. 이 공매도 영향은 각 기업별로 좀 다를 거예요. 전체 게임 업종의 전체적인 공매도는 아니고 일부 게임 업종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좀 몰려 있는데 넷마블하고 펄어비스가 대표적이긴 한데 크래프톤하고 여기서 넷마블은 좀 탈출의 가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네.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갈 거야. 아니면 좀 흔들다 갈 거야. 그것도 아니면 이거 반등이 끝난 거야. 이제 팔고 도망가야 돼. 작년에 많이 물렸던 분들, 게임주들 이게 고민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 업황의 자체에서 실적이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선명성 있게 또는 선명하지 않다도 뭔가 끈앞으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냐 그러면 그건 아직 부족하고 미지수예요. 다만 시장 내에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콘솔이라든가 신작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단기적인 수급 심리가 강하게 모였고 중국 판호까지 재개되면서 단기적인 상승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보는 최선호주는 일단 네오이즈를 주목하지 않을까. 피해거지. 그다음에 네. 컴투스도 중국에서의 신작 모멘텀. 그다음에 T3라고 오늘 워낙 화두가 강하게 올랐는데 거래 대금이
오늘 게임 중에서 거래대금 1위가 이제 T3가 3,5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래대금 몰렸다는 것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변동의 등락이 크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게임주들은 1,000억 이상씩 몰렸던 게임주들은 어떤 변동을 키우더라도 점진적 상승의 반등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N자 상승의 긴 추세까지는 못 보더라도 이 단기 상승의 추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T3가 거래 대금이 굉장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네,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좀 받쳐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가 오늘 이제 동반 상한가로 오랜만에 좀 보여줬는데 저희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2021년 하반기에는 위메이드 삼형제가 없으면 좀 소외감이 들 정도로 상승에 뭐 계속 불타오르는 장을 좀 보여줬잖아요. 네. 앞으로는 지금 어떨지 투자 의견을 한번 이성우 이사께 여쭤볼까요? 우선 오늘 가장 시세가 강했던 거 위메이드 맥스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고 네. 위메이드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 코인 중심으로 시세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우려가 되던 부분, 할인이 되던 부분이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우선은 주가의 매움이 진행됐고 내일 같은 경우에 주가는 우선 뭐 상한가 안 풀렸고 갭이 뜨겠죠. 그런데 6시에 이제 위믹스가 거래가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승의 폭들, 그다음에 내일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 코인의 추이에 따라서 우선은 짧게는 주가 방향성이 내일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믹스 부분은 실제 영업이익 부분이 아니라 이게 영업 외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금 돌아와서는 좀 신작 게임 같은 경우도 좀 호조를 보여야지 예전의 주가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승전 본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코인원에서 6시부터 이제 위믹스가 거래가 재개되는데 과연 코인 가격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향후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확장을 하면서 최소 배당 2,000원 유지, 또 보유 자사주의 전량 소각 계획을 알렸습니다. 사실 삼성물산이 뭐 그동안 그 자사주 소각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좀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주주 환원 행보 좀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지 최수정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의 주주분들은 좋으시겠죠. 주주 아닌 분들은 내 배당을 계속 받을까? 이 고심일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의 환호를 오늘 일단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연속성임은 좀 합리 의심보다도 의구심을 좀 갖는 게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다. 와 이게 아니라 왜 했을까요? 정말 우리 삼성물산 주주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배당 앞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면서 그 효과를 주겠다. 이건데 그보다는 실제로 삼성물산의 상속세 재원,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목적이 두 가지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지배구조인데 이제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때 지주사 강제 전환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회피하고자 이번에 자사주 소각도 내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더불어서 상속세 마련.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요. 상속세 마련해서 뭐 주식을 매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시장에 만약 이게 개별적인 뭐 다른 기업이었다면 환호할 만큼의 좋은 건데 그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 자체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 그때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17년, 18년도인데 배당 많이 해서 삼성전자 그 배당 효과로 많이 오른 그 효과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배당 효과도 있었지만 워낙에 반도체 업황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 자사주 소각 소식만 가지고 주가 부양을 띄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우선 환호는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뭐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만큼 어디까지 연속성을 보일지 주가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물산이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뭐 향후 3년간 3, 4조 원 가량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낙수 효과를 저희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삼성물산의 기존 투자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 방향성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녹여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다각화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왜냐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 기존에 지분 투자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확장을 해서 보는 거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이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 투자가 단행되는 구조에서는 이 부분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바이오 헬스케어 신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그룹사가 있고 이 부분은 바이오 시밀러도 아니겠죠. 여기에 더해져서 의료기기라든지 그쪽의 확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업 구조가 뭐냐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했던 거에 더해서 이제 사업이 강화가 되는 거고 의료기기 파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한 점과 연계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진행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와 또 바이오 헬스케어에 이렇게 신성장 동력을 2조씩 나누어서 좀 확보를 한다라고 좀 말을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그 낙수 효과가 이어질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적이 받쳐줘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했을 때 주가가 날아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삼성물산도 우선은 지난해 성적표는 아주 좋았거든요. 건설 부문도 이익이 급증을 했고 또 상사 부문의 이익도 좀 양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성장 모멘텀과 실적 스토리가 어떻게 좀 볼지 좀 전망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크게 모멘텀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본질은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삼성물산이요. 실적이 패션도 있고 상사도 있고 건설이 대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작년 실적은 좋습니다. 좋은 건 사실은 근데 주가는 그게 화답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시점은 주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실적 대비 올라갈 거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간 걸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거든요. 저는 작년 실적은 좋았던 건 알겠는데 올해 내에는 이게 좀 업황이 불확실한 게 많아요. 일단 패션 부분만 보더라도 매출은 국내 업체 최초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2조 원을 넘어섰긴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호조가 아니었어요. F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200억대였거든요. 매출은 1조 8천억이었어요. 그건 패션 부분에서 FNF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패션은 올해 소비 시장이 좀 침체되지 않을까?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이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확산세보다는 좀 더딘 소비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점에 있어서 패션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또 이익 국면에서 이익 개선이 좀 뚜렷하게 패션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1, 2분기 실적 부분은. 그리고 물산에서 이제 건설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국내 건설 쪽에서는 전 기대할 곳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심 재정비 쪽의 사업은 있을 수 있겠으나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이게 한 200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처럼 지금 시점에서 올해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확 올라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건 해외잖아요. 네. 네옴시티에서 나온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 수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제가 마지막으로 알거든요. 국내에서 해외 수주가 400억 달러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400억 달러 넘질 않았어요. 작년에도 31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해 펼쳐질 거냐 아니면 내년이었는데 정부 국토부에서 발표한 따르면 2027년도에 400억 달러 이상 좀 보이고 올해도 그런 전망치가 안 나와서 건설부에서 삼성물산이 타 건설사보다는 좀 압도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 업종으로 보면 탑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 각 사업 부분별로 전반적으로 올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장기 투자의 외국인 스타일이 아니라면 중기라 또는 단기 스타일이라면 삼성물산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원자재나 인건비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건설이나 패션이 올해도 과연 좋을 것인가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3.7% 오르긴 했는데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지금 최수정 파트너께서는 지금 진입하기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굳이라고 좀 말씀을 하신
하신 것 같은데 이성무 이사께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실까요? 실적을 대입을 해보죠. 올해 기준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조 6,367억 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조 정도, 21조 5천억 정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밸류는 매력적입니다. 근데 매력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또 있어야 되겠죠. 싼 거는 영원히 쌀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삼성물산이 보여줘야 될 거는 본업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가 흘러가는 점을 알고 있는데 뭐 주가의 촉매 부분이겠죠.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을 때 이 기업은 또 주가의 속도가 붙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주식 또한 인생처럼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처럼 좀 타이밍을 잡아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좀 시장 성격이 이런 종목들까지는 보지 않는 환경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좀 더 매력적인 종목군을 먼저 보고 이벤트,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그런 점이 발생했을 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좀 날아오를 때 함께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 그리고 주주환원 행보로 주목을 받은 삼성물산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신작 출시 일정 그리고 강하게 나올 모멘텀의 연속성 확인을 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확인하기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웹젠과 나무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웹젠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을 하회한 실적인데 사용관 차장님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일단 신작이 지연됐어요. 근데 이제 신작이 나온다고 해도 의문의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과연 성공할까? 예전과는 좀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오이즈 같은 기업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콘솔 쪽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내놓을 텐데 다른 쪽들은 아직도 여전히 MMORPG라던가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게임들에 한정이 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이제 위믹스, 가상화폐 관련된 거라던가 NFT 관련해서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섹터별 순환매를 도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내용이 바뀐 부분은 없다. 다만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에서 섹터별로 순환매를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가의 실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이 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가 380억 정도였는데 나무가 역시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이 기업의 강점은 카메라하고 센싱 모듈 쪽에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당분간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의미 있는 카메라 쪽 모듈의 상승, 매출 상승이 있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센싱 모듈 이런 쪽들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스마트폰뿐이 아니죠. 스마트폰 쪽은 전년 대비해서 출하량이 감소될 것 같다라는 리서치가 나와 있어요. 물론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XR이라던가 MR 같은 쪽들 그리고 전장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뿐 아니라 XR, MR 등 전장용 쪽에 좀 집중을 해봐도 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에코프로 그룹주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이고요. 오늘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 소식에 동반 상한가로 마감한 위메이드 그룹주. 그리고 삼성전자, SM, 미래나노텍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하이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와 SM의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를 상회하고 있고 카카오의 반격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SM 이사 후보를 제안하면서 인수 작업을 위한 행보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주가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입니다. 외국인 러브콜이 지속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산화 리튬 2공장 착공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11% 넘게 상승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에서 6년 연속 처방 1위 의약품에 올랐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럽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올해 미국 내 직판 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2% 상승한 57,700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럼 먼저 하이브부터 보겠습니다. SM 인수 발표 후에 SM과 동반 상승 행진을 하는 듯 했지만 SM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과 이 상반된 하이브의 행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면서 SM 이수만의 역외탈세 의혹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 SM의 투자 동향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SM을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이브 쪽 관련해서요. SM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요. 누가 샀냐? 기타법인에서 오늘 85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동안 쭉 살펴보시면은 기타법인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하이브 쪽에서 공개 매수로 지분 40% 가까이를 모두 가져가면서 이걸 인수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게 이제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법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기관 투자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그리고 통상 비금융 기업으로 통칭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타 법인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모든 주체의 수급을 다 받아갈 정도의 850억을 하루에 쏟아부었던 의도가 무엇일까? 에 대해서는 짐작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훌쩍 넘기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12%가 넘게 올랐어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여력을 봤을 때 카카오 쪽에서 공개 매수를 14만 1,000원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하이브 쪽도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 매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금 조달의 이슈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체적으로 시비 조달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해도 SM을 인수했을 때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그것보다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이브에게 주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이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를 훌쩍 넘으면서 카카오가 또 공개 매수가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또 나오면서 지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M은 오늘도 7%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이 공개 매수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하이브의 향후 행보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공개 매수가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서 SM에 대한 인수를 정말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SM 이수만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 하이브가 이걸 몰랐다, 알고 했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몰랐을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행 상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 주가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가 21선, 이 주황색 선이에요. 이걸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작년 10월 말부터 한 번도 종가상으로는 깨지 않았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밑꼬리가 달린 이후에도 종가상으로는 지지를 받고 끝나는 흐름들이 21선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일단은 21선을 살짝 깨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61선과 매물대 상단이 기다리고 있는 17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딱 보이죠. 왜 막혔는지. 네, 60주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막혔고 이번 주에도 막히고 음봉으로 맞고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매물대까지도
21만 원 아래쪽에서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항대는 이 지점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선을 깨며 수급이 악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항가로는 20만 원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보겠습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기업 가치 변화가 현재 행보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좋을까요? 네, 과정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이제 개화입니다. 바닥에서 10배 오르고 20배가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때랑은 실적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먼데 왜 과거에 올랐던 주가에 얽매여 있는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매출이 4배 이상 급등했고요. 영업이익은 7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총 사용량 보게 되면 전년 대비했을 때 72% 급증했어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을 본격적으로 해서 하이니켈 배터리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 배터리 셀과 더불어서 양극재 플러스 수산화 리튬까지 다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가 우리나라에 잘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은 그런 것들에서 양극재와 수산화 리튬이라는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000톤의 수산화 리튬에다가 증설할 13,000톤 합치면 26,000톤의 캐파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 5위권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지금 왜 올라가느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언제 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들어와서부터 외국인 지분율 추이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주가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베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주가의 상승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진 그룹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미리 땡겨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러브콜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거든요. 이쯤에서는 보유자와 또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입장을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맞아요. 보유 투자자분들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게 좋을지, 네. 또 신규 투자자분들은 향후 진입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수급에 의한 것이건 테마에 의한 것이건 똑같습니다. 5일선이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이에요. 그게 어떤 과학상은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종가상 5일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관점으로 가실 때 신규 진입자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신규 진입자분들도 5일선 정도가 터치가 되는 시점에서 수급이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5일선을 만약에 터치하고 또 수급이 만약에 악화되지 않으면은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넘어서 유럽 시장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시마 SC로 이어지는 시밀러 라인의 유럽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또 최근에는 미국 지판 체제 구축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해외 시장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성장은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주가가 바이오 쪽까지 아직 유동성이 옮겨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정말 좋고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리지널 의약품 제치고 유럽 전체에서 55% 점유율 가져가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이런 쪽에서는 90%가 넘는 점유율, 그리고 영국에서도 75%의 점유율을 가져가 갈 정도로 굉장히 이 셀트리온의 약품들이 인기를 유럽에서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글쎄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월봉으로 가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크게 지금 6만 원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을 지키면서 유동성들이 일단 여러 군데로 돌고 있어요. AI, 로봇, 위성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2차 전지 뭐 다 돌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이 만약에 바이오 쪽까지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기는 좋은 자리인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
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지지 쪽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5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저항대는 62,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돈이 돌지 않으면 주가가 가기 힘든데요. 유동성 추이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하이브와 에코프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살펴봤습니다. 조정 구간에서는 향후 부각될 모멘텀들 미리 점검해 보시고 상승 구간에서는 경계 요소들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사용관 차장께서 세비캠 가지고 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 삼성전기, 이성홍 이사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호텔신라를 좀 볼까요? 오늘 오마주로도 티웨이 항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내외 여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호텔신라에도 이제는 훈풍이 강력하게 좀 불어올까요? 네, 훈풍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꿈과망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허무맹랑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 주식은 되지 않겠죠. 우리가 리오프닝 단계에서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 중국에서 이제 단기 비자 발급 같은 경우를 허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근데 그 부분에 좀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은 먼저 단체 관광 같은 경우가 공식화될 때 그 부분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그런 소식으로는 가장 먼저 실적이든 요소든 반응할 수 있는 게 저가항공 쪽이겠고요.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우선은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월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수치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단계 다음 스텝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중국에서 이제 단기 비자 발급 면제 이후에 실제 그게 되는 거죠. 단체 관광이 이제 올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 진행에 대해서 미리 이런 종목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깝게 실적까지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에 면세 부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갑자기 턴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확인하고는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보고 조금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86,000원 선을 좀 찍었다가 1월 중에 그 뒤로는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0일선 딱 닿아 있는데 가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차트를 통해서 최근에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같은 경우가 이때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데이터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주가의 반등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단의 기대감 이 부분은 1분기 실적의 4분기 실적의 기저 가능성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회복 이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 96,000원대 목표가는 가볍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작년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돌게 되면 가격의 탄력도는 붙을 수 있기 마련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72,000원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에 도달 가능성은 낮겠고요. 매수가는 85,000원 정도입니다. 현재가 비슷한 수준. 이 수준에서 한 7만 원대 후반 지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7만 원대 후반, 85,000원 이런 가격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대형주군들 중에서 좀 면세와 관련된 종목 이런 접근을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우선은 10만 원 아랫단에서 9만 6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수창 파트너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자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리는 MLCC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전기로 다시 또 시장에 눈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 점검 받아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 얘기했듯이 쌀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LCC의 그 중요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MLCC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하나에 보통 1,000개 좀 넘게 들어가는데 전장이라고 하는 전기차 쪽이라든가 프리미엄 차에는 전기차 쪽에는 10,000개가 넘게 들어간답니다. 올해 시장 전망 조사기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전장용 쪽은 사실 점유율이 약했었어요. 한 3, 4%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MLCC 전장용 쪽에서 무려 한 13%, 14%까지 급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주목되는 시대죠. 올해 전기차가 작년에 750만 대 쪽에 전 세계 판매해서 올해 1,000만 대는 기정사실이고요. 많게는 1,300만 대 이상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MLCC의 업황 호조가 주목된다는 점. 한 가지 더 빨리 말씀드리면 플리츠 BGA 기판은 2019년도인가에 1조 9천억 정도, 약 2조 정도 안 되는 투자를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양산 생산이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부가치 기판 사업에 대한 실적 성장도 올해 더 추가로 붙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실적 성장으로 주목해보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자 60, 122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 크로스 보름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외바닥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지금 N자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바로 직전 고점 15만 2천 원 넘어서 15만 3천 원대가 가면은 전저점에 대한 어떤 기준적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3만 원에 이탈되지 않는 기준점에서 추세적으로 N자 상승을 뻗어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전 올해 2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약 17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장용 점유율 확대와 FC BGA 쪽으로 고부가가치 기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폐배터리의 뜨거운 강세 속에서 세비캠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가 상승률은 가장 약했어요. 저도 더 좋게 보는 종목이 있긴 한데 이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문제가 폐배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나오냐가 문제예요. 이게 완벽하게 100% 충전했다가 방전시켜서 사용하면 배터리를 1,00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50% 사용하고 충전하면은 5,000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200km씩 달려서 5,000회 몇 킬로 나오는 거죠? 100만 킬로 나와요. 네, 네. 엄청나네요. 그래서 폐배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는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안 나오는 기간 동안 너네 뭐 먹고 살 건데 이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폐처리 사업을 통해서 고순도의 정제 기술을 확보한 업체입니다. 이 폐배터리 쪽이 주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왔는데 지금 최고 95%까지 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또 하나 강점이 전구체 복합액이에요. 이쪽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강자로서 지금 군림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에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승인을 받아서 10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매년 여기에서만 1,000억가량의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폐배터리, 그거 좋아. 다 회수해야 되고 친환경 다 좋은데 그 매출이 언제부터 나오냐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매출들이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또 회수해 올 수 있다는 게 강점일 것 같아요. 태양광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됐어요. 이런 부분들 다 회수해 오는 데 있어서 태양광 쪽 패널을 회수해 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25년에 1,200톤, 그리고 27년에는 2,600톤, 2032년이 됐을 때는 10,000톤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광물들을 회수해 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면 보면서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일단은 매물대 상단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좀 있는데 오늘 터진 거래량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죠. 이게 폐배터리 밸류를 10년씩
땡겨오는 게 합당할까라고 생각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현재가부터 한 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까지 밸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땐 일단 1차 목표가 1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장성은 확실하나 폐배터리로 언제부터 실적을 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이성욱 이사의 호텔신라, 최수창 파트너의 삼성전기, 사용관 차장의 세비캠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 짜는 데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